이번 주말 뉴욕 일대에 최대 16인치에 달하는 괴물 눈폭풍이 내릴 전망입니다. 뉴욕을 포함 전국적으로 푸드스탬프 사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뉴욕주 정부는 암호화된 칩 기술로 앱카드를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가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한때 구금됐다가 풀려나는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지 10년 이내에 중범죄나 정보 상대 사기를 저지를 경우 시민권을 박탈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미국 전역을 가로지르는 겨울 폭풍이 이번 주말 뉴욕 일대를 강타하며 최대 16인치에 달하는 괴물 눈폭풍이 내릴 전망입니다. NBC 뉴욕은 뉴욕시를 비롯해 허드슨 밸리, 뉴저지 전역 및 코네티컷을 포함한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8에서 16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센트럴파크에 8인치 이상의 눈이 내린 것은 2022년 1월이 마지막으로 이번 폭풍은 그 2배에 달하는 눈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요일 이른 오전부터 시작될 이번 눈은 월요일 새벽까지 장시간 이어지며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무거운 적설을 기록하는 동시에 남부 지역에는 진눈깨비와 얼어붙는 비를 동반한 기상 변화가 나타날 예정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의 체감 온도는 한 자릿수에 머물겠으며 밤사이에는 영하권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폭풍은 토요일 텍사스에서 세력을 확장해 일요일 동부 해안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달라스, 애틀랜타 등 중부 지역의 주요 공항들이 마비돼 전국적인 결항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북동부 지역은 일요일 오후와 저녁에 가장 큰 강설량을 기록하기에 월요일 아침 출근 및 교통 상황이 매우 험난할 것이며 학교와 관공서의 폐쇄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뉴욕을 포함 전국적으로 푸드스탬프 사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뉴욕주 정부는 암호화된 칩 기술로 EBT 카드를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최근 뉴욕주 내 EBT 카드에 사용되는 마그네틱 D 방식에서 더욱 안전하고 암호화된 칩앤핀 기술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카드 업그레이드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예상 비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연방농무부는 뉴욕주의 카드 업그레이드 소식을 환영했습니다. 농무부에 따르면 현재 미 전역에서 EBT 스마트 카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 주는 단 6개 주에 불과합니다. 스마트 카드를 도입한 캘리포니아주는 새로운 시스템 전환 이후 사기 발생률이 83%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BT 카드 사기는 카드리더기에 불법 판독기나 해킹 장치를 몰래 설치, 핀 넘버와 개인정보 등 카드 정보를 훔쳐내는 일명 스키밍 사기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EBT 카드에는 사기 방지를 위한 칩이 장착돼 있지 않아 결제 단말기에 불법으로 부착된 스키밍 장치를 통해 돈이 몰래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최근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은 자신의 선거구에서 EBT 카드 스키밍 사기 신고가 증가했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 선수가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한때 구금됐다가 풀려나는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CBS 뉴스 등에 따르면 이정우 선수는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21일 LA 국제공항에 도착했지만 일부 입국 서류를 한국에 두고 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항에 일시적으로 억류됐습니다. 이후 자이언츠 구단과 함께 샌프란시스코가 지역구인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원 등의 노력에 힘입어 이정우 선수는 약 1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자이언츠 구단 대변인은 이정우가 서류 이슈로 인해 입국 절차상 잠시 문제를 겪은 후 구금에서 풀려났다며 관계 당국은 이 문제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정리했으며 이후 입국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펠로시 의원실은 이정우 선수가 구금된 후 발표한 성명에서 자이언츠 구단, 의회 파트너, 연방 당국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상황을 해결하고 이정우가 신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및 비자 심사도 대폭 까다로워졌습니다.
다만 이번 구금 해프닝은 정치적인 문제는 전혀 아니었다고 이정후의 에이전트 스콧 보라스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지 10년 이내에 중범죄나 정보 상대 사기를 저지를 경우 시민권을 박탈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발의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톰 에머 연방하원의원은 21일 시민권 남용 및 허위 표시 방지법을 발의하고 대규모 복지 보조금 사기 사건에 대한 강경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귀화 시민권자가 시민권 취득 후 10년 이내에 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 가중 중범죄, 간첩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외국 테러 조직에 가담 연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민권을 취소하고 추방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에머 의원실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애초에 귀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상 시민권 박탈은 불법 취득, 중대한 사실 은폐 허위 진술, 귀화 후 5년 이내 공산당 전체주의 정당 또는 테러 조직 가입 등의 제한적 사유에만 적용됩니다. 에머 의원은 최근 미네소타에서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제기된 대규모 사기 의혹과 관련해 귀화 시민권자에 대한 박탈 추방을 공개적으로 촉구해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연방국세청이 올해 세금 보고 개시일을 1월 26일로 공식 발표한 가운데 납세자들에게 세금 시즌을 노린 각종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IRS는 세금 시즌은 납세자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에게도 가장 바쁜 시기라며 납세자들이 유의해야 할 주요 사기 유형을 지난 9일 공개했습니다. IRS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서 유포되는 잘못된 세액 공제 정보나 환급 자격에는 잘못된 정보가 많아 반드시 회계사 등 전문가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및 스미싱 사기도 대표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은퇴자 및 고령층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IRS는 국세청은 문자나 이메일로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어떠한 링크도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업과 세무 전문가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IRS는 세무 전문가들에게 정보보호 계획 수립과 다중 인증 사용이 법적 의무임을 상기시키며 기업들 역시 보안 시스템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신원 도용을 예방하기 위해 IPPIN 활용도 권장했습니다. IPPIN은 타인이 특정인의 사회보장번호나 납세자 고유 번호를 이용해 허위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6자리 번호로 SSN이나 ITIN을 보유한 납세자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병무청이 병역 의무자의 국외 체류 관리 강화를 위해 단기 국외여행 허가 제도를 대폭 개정합니다. 병무청은 단기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하고 위반 시 조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단기 국외여행이란 관광이나 친지, 방문 등 일시적 체제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 조치는 병역 의무자가 단기 국외여행 제도를 사실상 장기 체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고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기 국외여행 허가 기간은 기존 1회 최대 6개월에서 1개월로 크게 줄어듭니다. 허가 기간 연장 역시 최대 2회로 제한돼 전체 체류 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로 관리됩니다. 병무청은 이를 통해 단기 국외여행을 관광, 친지 방문, 단기 체험 등 본래의 취지에 맞는 일시적 체제로 한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허가 기간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할 경우 적용되던 고발 유예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다 신속하게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 병역 의무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 규정은 5월 3일 이후 접수되는 국외여행 허가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새 국제기구 평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 행사장에서 각국 정상과 관료들을 초청해 평화위원회 헌장 서명식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참여하고 싶어 한다며 59개국이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외신들은 참여 의사를 밝힌 나라를 20여 개국으로 파악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미국과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불가리아, 헝가리, 인도네시아, 요르단, 카자흐스탄,
몽골, 모로코, 파키스탄, 파라과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등 19개국과 코소보가 서명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은 대부분 거절하거나 참여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여 의사를 밝힌 데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에 동결된 러시아 국유자산 10억 달러로 회원비를 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평화위원회는 당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재건과 평화 정책을 위한 기구로 구상됐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종신 의장을 맡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위원회로 유엔을 대체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가 의회 모독 혐의로 형사기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21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하원 감독위원회는 이날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의회 모독 혐의로 기소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각각 가결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의안에 민주당 의원 9명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한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3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결의안이 하원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법무부가 클린턴 부부에 대한 기소 권한을 갖게 됩니다.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이나 최대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원 감독위가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기소를 추진하는 것은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과 관련한 소환장에 불응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공화당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앱스타인과 개인적 친분이 있었던 만큼 의혹 해소를 위해 반드시 의회 증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2001년 퇴임한 클린턴 전 대통령은 앱스타인의 전용기를 여러 차례 탑승했고 맨해튼 저택도 방문했습니다. 앱스타인의 성착취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클린턴 전 대통령을 안마하는 모습이 찍힌 2002년도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클린턴 전 대통령은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는 하원의 소환장을 받은 뒤 증언 방식에 대해 협상했지만 속기록 작성 방식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속에 치러지게 되는 올해 2026년 11월 중간선거가 앞으로 10개월여 남은 상태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CNN이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지난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원들의 투표 의지는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원들 경우 응답자 10명 중 8명에 해당하는 80%가 올해 선거에서 투표할 동기가 매우 또는 아주 크다고 답했습니다. 공화당원은 동일한 질문에 74%가 긍정적이었습니다. 전체 유권자들 경우에도 71%가 높은 투표 의지를 보여서 2026 중간선거의 투표 열기가 뜨거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만약에 오늘 당장 중간선거가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민주당 후보들은 공화당에 비해 5%포인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투표 의지가 매우 강한 유권자층만 따질 경우 민주당의 우위는 16%포인트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가상 대결에서는 크게 앞서고 있지만 정작 당 지도부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의회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지지율은 28%에 불과해 공화당 의회 지도부의 지지율 35%보다 낮았습니다. 공화당원의 약 4분의 3이 자당 지도부를 지지하는 반면 민주당원은 절반 이하인 48%만이 지도부를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가 작년 영국에 사는 친구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영상통화로 보고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고 영국 메트로가 21일 보도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월 18일 오전 2시경 발생했습니다. 당시 베런은 런던에 거주하는 여성 친구로부터 페이스타임 전화를 받았으나 연결된 지 불과 10에서 15초 만에 한 남성이 그녀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베런은 즉시 영국의 긴급신고 번호인 999에 전화를 걸어 방금 아는 여성에게 전화가 왔는데 어떤 남성이 그녀를 때리고 있다. 매우 급한 상황이니 도와달라며 친구의 집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베런이 구조에 도움을 준 사실은 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나서야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1년 만인 지난 21일 영국 런던 스네어스브룩 형사법원에선 해당 사건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법정에서 베런의 신고가 신의 계시와도 같았다며 그가 내 생명을 구하는 것을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 여성의 전 남자친구인 러시아 국적의 마트베이 루미안체프로 피해자와 베런의 사이를 질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으며 폭행, 2건의 강간, 사법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유럽의회가 미국의 그린란드 합병 압박과 추가 관세 예고에 반발해 지난 7월 미국과 맺은 무역협정 승인 절차를 무기한 보류한다고 21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머지않은 미래의 새로운 연준 의장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가 매우 잘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월가의 감원은 2016년 이래 최대 규모로 JP 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 6대 은행의 12월 말 기준 직원 수는 109만 명으로 202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축구 매체 골닷컴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전력이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팀 42개 팀 가운데 17번째로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 후 손톱 및 세균 수치가 변기 뚜껑보다 10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운동 중 얼굴을 만지지 말고 기구 사용 전후로 소독하는 습관이 권장됩니다. 다보스 포럼 연차 총회에서 억만장자를 비롯한 전 세계 24개국의 갑부 400여 명은 초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요구하는 공동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CJ 올리브영이 글로벌 뷰티 유통 강자 세포라와 협력하여 미국, 싱가포르, 태국 등 전 세계 700여 개 매장에 K-뷰티존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주요 가톨릭 추기경 3명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외교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국익보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우선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약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6도, 최저 기온은 1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4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2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월 22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